한국가스공사 2024년 3분기 누적 실적을 스루풋 회계로 분석한 내용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7.1% 감소했는 것에 반해서 영업이익은 103.1%가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상품 인식 회전율이라고 표현을 해봤습니다. 9회전을 했습니다. 한 달에 1회전 정도 한 거죠. PBR은 0.36으로 매우 낮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뉴스들을 보면은 한국이 에너지 안보 위에 발빠른 미국 세일가스를 수입 증가로 인식을 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해 봤습니다. 관련된 뉴스로 누이 좋고 매부 좋게 EU 트럼프 기유한 미의 파격 제안, 김리한 기자가 한국경제에서 싱킹 브리지 타임즈에서도 소개한 내용인데요. 11월 14일 보도한 내용인데 미국산 LNG 수입을 확대하겠다. EU가 미국산 LNG 수입을 더 할 테니까 관세 좀 내려줘. 너무 협박하지 말고 그런 뜻이 되겠죠. 우르술라 폰데어 라이엔, 발음이 어렵지만 이제 자꾸 불러가지고 좀 빠르게 읽을 수 있게 됐습니다. 거기다가 어저께인가요 소개한 거 보면 내용은 일본은 한국을 본받아야 한다. 트럼프 2.0 미국산 원유 수입 확대가 중요한 이유 해가지고 후지 가츠히코라고 JP 프레스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한국은 중국 의존도를 서서히 낮춰왔다는 것을 소개하면서 일본도 좀 미국산을 좀 더 수입을 해야 된다. 너무 중동 쪽에 몰려 있는 것 같다. 이것이 이제 핵심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드릴 베이비 드릴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정책이 석유 가격이 $60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이 되기 때문에 사우디아라비아도 매우 곤혹스러울 거고 또 러시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러시아는 한 $80 돼야 좀 재미를 볼 수 있는데 $60가 되면은 하는 대로 뭐 별로 재미는 못 볼 거다. 중국이 좀 비싸게 사줘야 되는데 $60 선으로 이미 팔고 있다는 얘기도 들리고 인도가 또 사줄 거지만은 또 경쟁이 돼가지고 인도도 좀 싸게 수입할 것 같습니다. 전국 가스 배관망에 구부러진 파이프 90% 납품하는 장수기업은 조현재 기자가 조선일보에서 12월 6일자에 보도한 내용인데요. 성일 SIM이라는 중소기업인데 우창수 대표가 전국에 거미줄처럼 깔린 가스 배관에 쓰인 구부러진 파이프는 약 90% 이상이 저희가 납품한 것입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1978년 고 우양호 회장이 부산에서 창업한 성일기계공업사가 회사의 전신이라고 합니다. 이 구부러진 가스 파이프를 생산하기 위해서 일본에서 기술 고문까지 영입해 3년간 연구개발에 매달려 고주파 밴딩 기술 개발에 성공했다. 결국 일본 기술이 들어왔다는 얘기네요. 그리고 겉에 합성수지 PE, 폴리프로에틸렌이라고 그러나요? PE가 있고 PP가 있는데 그것을 입혀서 코팅하는 기술도 개발을 했다. 그리고 회사가 발전하는데 기회를 2번 잡았는데 1987년 한국가스공사의 전국 배관망에 쓰인 파이프를 납품한 일을 꼽았고 두 번째 기회는 중소기업 처음으로 원전 사업에 쓰이는 배관 가공감을 따낸 2003년이었다. 그래서 아랍에미리트 바카라 원전 사업에도 참여했고 또 앞으로는 SMR이나 수소 암모니아 플랜트, LNG 터미널 사업에도 배관을 납품하는 게 목표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걸 우리가 구부러진 파이프를 곡관이라고 부르죠. 길의 모양에 따라서 그 파이프들이 구부러진 게 있어야 되니까 이런 게 좀 많이 필요했는데 나름대로 본인들의 회사가 90% 이상을 시장 점유를 하고 있다. 이렇게 자랑스러워하는 사진이 되겠습니다. 자, 한국가스공사가 3분기까지 실적이 어떻게 됐느냐. 매출이 27조 원대를 달성해서 전년 동기보다 17.1% 매출액은 감소했고요. 재고자산이 32.6% 감소했습니다. 이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습니다만은 이것은 제품과 원재료를 저는 상품으로 묶어서 인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가공 비율도 매우 낮고 사실은 상품 성격 아니냐 이렇게 인식을 하는 겁니다. 어쨌든 매출 감소율보다 더 감소시킨 것은 잘한 거예요. 그래서 매출 원가는 또 매출 감소보다 더 감소해가지고 20.3%로 금액상으로 매출 총이익이 89.3% 증가했고 매출 총이익률도 3.8% 상승했고 판매관리비는 약 7%를 줄였습니다. 그 결과 영업이익은 1조 5,736억 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124.1%가 증가했습니다. 영업이익률도 3.7% 상승했고 원가 생산성도 0.04포인트가 상승했습니다. 스루풋 회계로 분석한 결과는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는 23조 9,592억 원으로서 21.3%가 감소했습니다. 매출 감소보다 마이너스 4.2% 감소했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는 LNG 수입 가격이 하락했다라고 1차 추론을 쉽게 해낼 수 있습니다. 스루풋 금액상으로 40.8%가 증가했고 스루풋율은 4.7%가 상승했습니다. 마진율이 올라갔다는 얘기죠. 판매관리비하고 운영경비 합쳐서 운영경비가 5.1% 상승했습니다만은 TOE 생산성은 2.11로 0.53포인트나 상승했습니다. 스루풋 영업이익으로는 1조 6,438억 원으로서 원가회계 영업이익보다 703억 원이 더 이익이 났습니다. 이것은 재고자산이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103.1%가 스루풋 영업이익이 증가했습니다. LNG를 원재료 말고 상품으로 인식하여 분석했습니다. LPG 수입 공급 회사와 유사하기 때문입니다. 성격이. LPG 수입을 민간 LPG 수입 공급 회사들은 예를 들어서 SK가스라든지 삼천리가스라든지 이런 데가 있는데 다 상품으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유독 한국가스공사만 제조업 형태의 손익계산서를 하는데 좀 바뀌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재고자산 명세를 보면은 제가 분석을 위해서 제품과 원재료를 상품으로 인식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조 3,483억 원이 감소를 했어요. 전년도에는 무려 2조 6,818억 원이 감소했고 전체 재고자산은 한 1조 4천억 원대가 감소가 됐습니다. 비용의 성격적 분류는 회사는 제품의 변동, 제조업을 표방했으므로 플러스면은 요게 줄었더라는 얘기고요. 원재료 사용액인데 이게 이제 LNG 상품의 매입액이라고 봐도 되겠습니다. 21.3%가 감소했습니다. AB를 더한 매출원가 재료비는 24조 원대로서 21.4%가 감소했고 운영경비는 5.1%가 상승했습니다. 이 운영경비에서 판매관리비를 뺀 1조 2,479억 원이 가공비인데
LNG를 뭐 가공할 게 크게 없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그 LNG 그 저장 탱크에서 기화를 시키는 가스로 그 공급을 해야 되니까 탱크에서는 액체 상태로 아마 보관을 할 거고요. 그 정도 그 현장 운영 비용이라고 보여집니다. 요게 1.2% 상승했고 상대적으로 재료 비율이 1.2% 하락했어요. 여기서도 우리는 LNG 가격이 수입 가격이 하락했다라고 추론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WCAI는 원재료를 상품으로 인식하는 거고 비성분은 회사가 제품만 해당하는 거니까 그 차이가 1조 3,388억 원이나 되는데 이게 원재료 증감액하고 일치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저 상품으로 인식을 한다는 얘기죠. 스루프 회계는. 그리고 PQ 총 제조 비용도 동일한 금액으로 차이가 있고요. 현금 흐름표 기준으로 해서 재료가 딱 나와줬으면 좋겠는데 약간의 오차가 있습니다. 갭이 2억 8,800만 원. 현금 흐름표 기준 전체 재고자산의 증감의 갭은 흥미로운 추적 과제이다. 현재로서는 갭의 원인이 무엇인지는 추적하지 못했어요. 그럴 만한 데이터도 못 발견했고 운영경비로서 인건비가 2,568억 원이 집행이 됐는데 전년보다 4.2%가 줄었고 직원 수는 93명이 증가를 했는데 평균 임금은 내려갔다는 얘기예요. 전년 동기보다 6.3% 하락할 것 같습니다. 수도광열비가 17.8%, 에너지 비용이 감소했고 지급수수료는 거꾸로 3.6%가 증가했습니다. 윤 정권 들어서 대표이사를 변경함과 동시에 고위물들을 대거 해고했었다. 그리고 다시 신입사원 젊은 피를 수혈하고 있다. 대신 평균 임금은 내려갔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정치에서도 고인물들을 대거 제거하는 작업들이 이제 일어날 것 같죠? 그 뭐 WCA라고 표현했습니다만은 상품 회전율 묶어서 구회전 9월 말까지니까 한 달에 1회전 한 꼴이죠. 21.9% 상승했고 스루픈율도 4.75입니다. 동일한 방향이면은 투명회계 가정을 세웁니다. 이자부채 레버리지율은 84.5%에서 82%로 2.5% 내렸습니다. 부채를 좀 갚았다는 얘기죠. ROIC라고 했는데 ROE라고 얘기해도 뭐 다른 표현으로 같은 의미로 저는 해석을 하고 있고 2% 상승했습니다. 참고적으로 매출채권 회전율 이 한국가스공사는 원재료 가격 그 인상 인하 역량에 따라서 판매 가격을 조정해야 되는데 판매 가격을 정부가 승인하기 때문에 승인이 안 난 상태에서는 미인상분을 외상 매출로 쭉 잡아왔어요. 그래서 그게 이번에 정산이 일부 됐기 때문에 회전율이 올라간 거로 보이고요. 매입 채무 회전율은 지급 속도가 빠르다는 얘기죠. 그 13회전이면은 물건을 빨리 확보하기 위해서 그 선금을 주고라도 사오고 있다. 이렇게 봐집니다. 이자부채 레버리지율이 모처럼 내려갔습니다. 돈을 벌어서 차입금을 갚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가지 성과지표가 다 상승이기 때문에 회계 투명성 가정을 하는데 이것을 입증하려면 원재료 가격이 하락해야 되고 판매 가격은 인상이 돼야 됩니다. 또 수량으로도 회전율이 상승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락했냐? 하락했습니다. 작년에 1입방메타 리터겠죠. 112만 2천 원 하던 게 3분기 말에 87만 7천 원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석유 가격도 지금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제품 판매 가격은 평균, 단순 평균으로 해서 15.1%가 내려갔어요. 이거 올라가야 되는데 이것도 내린 거로 돼 있는데 올라간 걸 보면은 주택용만 3.7% 인상이 됐고 또 일반용 동절기 겨울철용이 인상이 됐고 하절기 거는 내렸고 산업용은 동절기나 하절기나 다 내렸습니다. 하절기 땐 많이 안 쓰니까 가격을 싸게 해서 많이 쓰라고 얘기하는 거고 어쨌든 15.1%가 그 가격이 판매 가격이 하락했습니다. 자, 이것이 투명하는데 판매 가격 상승으로 추론이 나오는데 이걸 어떻게 해석할 거냐? 지금까지 이 분산돼서 표시한 거를 한 자리에 모여서 표현을 하면은 투명회계 가정의 입증은 LNG 수입 가격 하락과 판매가 상승이 되는데 수입 가격은 하락한 건 입증이 되는데 판매 가격은 하락해서 반대거든요. 그러나 이런 경우에는 수입 가격 하락폭보다도 적게 판매 가격을 인하했다는 얘기는 상대적으로는 인상을 시켰다. 그러니까 투명회계 가정은 입증이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3분기까지 매출은 2023년도 실적 대비 63.2%입니다. 판매 가격도 내려가니까 매출액도 내려가는 거로 되어 있는데 이런 경우에 그 예측을 할 수 있는 것은 재고 회전율을 좀 적용해야 될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 9월까지의 그 실적은 결정론적 사고방식으로 분석을 할 수 있는 거고 4, 4분기 미래 예측은 확률론적 사고방식으로 한다는 것을 제가 좀 표현해 보고 싶은 거고요. 또한 우측에는 제조원가 회계와 스루프트 회계의 차이점을 제가 좀 간단히 정리를 한 겁니다. 그래서 3분기까지 판매 실적에서 오늘 판매된 만큼 내일도 팔린다 이렇게 되면은 1 더하기 25% 유리산식에 의해서 예측을 하면은 운영비용 기준 33조 8,590억을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재료비율로도 해도 똑같은 금액으로 예측이 됩니다. 그러면은 매출을 연말 2023년도 매출액을 33조 8,500억으로 거의 이 사업계획 예측을 해놓고 이렇게 진행할 거냐? 연간 회전율이 12회전으로 예상이 돼요. 그거를 조금 더 우리가 노력을 해보자. 수입품 원재료를 줄이든지 또 조정을 해서 미착품으로 있을 수도 있겠고요. 어떤 형태로든 그렇게 또 좀 더 겨울철이 되니까 또 4, 4분기에 동절기 올해는 또 날씨가 더 춥다고 하니까 가스를 더 많이 쓸 것 같으니까 13회전 할 거다. 이렇게 좀 예측을 해봐가지고 이게 13회전 달성을 한다면은 매출액은 36조 4,862억 원대를 달성해서 영업이익 2조 3,500억 정도 영업이익을 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예측도 4분면 매트릭스 트렌드가 나오는데 재고가 감소했을 때는 재고 회전율이 일반적으로 상승하고요. 원가 회계보다 영업이익이 더 증가합니다. 그리고 판매가는 원가 회계보다 높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스루프트 회계는 재고가 감소해도 디프레이션 완화 기능을 한다. 이렇게 저는 주장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스루프트 회계가 디프레이션 경제에 오히려 더 필요할 수 있다. 물론 인플레이션 할 때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현금 재무지표로서
EAT 세후현금 순이익은 3조 9,687억 원의 이익을 냈습니다. 이것도 검증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투하 자본에 대한 현금 수익률은 6.7%에서 9.1%로 상승했습니다. EMS는 영업활동으로 전체 들어온 현금 유입액은 6조 5천억 원대이고 FEM 파이널 최종적으로 번 돈은 4조 6,725억 원 선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EAT 금액하고의 연결을 해보면은 거의 유사하죠. 이게 왜 이렇게 유사하냐 그러면은 거의 LPG 장사는 현금 장사이기 때문에 이 최종 번돈하고 자유 현금 흐름, 잉여 현금 흐름으로 국내에서 쓰고 있는데 영어로 프리캐시 플로우이기 때문에 저는 그냥 단순 무식하게 내가 마음대로 돈 벌어서 쓸 수 있는 돈, 그래서 프리캐시 플로우가 자유로 좀 하는 게 낫지 않겠냐 이렇게 해서 채권자한테 4조 6,625억 원을 갚았어요. 그래서 레버리지율이 82%로 떨어졌고 주주한테 이익 배당은 안 하지만 뭐 다른 거 자기 주식 매입이라든지 이런 거로 해서 152억 원어치를 산 것으로 보이고 이 1과 2를 더한 회사 전체 자유현금 흐름은 4조 6,778억 원의 현금을 벌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주가는 32,350원으로서 연초보다 7,650원 상승했고요. 이 PBR은 0.36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주주 5% 이상 주주는 정부가 26.15% 지분을 가지고 있고 한국전력이 20.47%, 연금공단이 8.06%, 외국인이 9.34%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